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사업자인 김만배 씨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게 돈을 건네고 윤석열 당시 대검찰청 중수이과장이 사건을 덮어준 것처럼 허위 인터뷰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 혐의를 강조하며 법원에 김 씨의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김 씨는 곧 풀려나게 됐습니다. 먼저 연지환 기자입니다. 김만배 씨의 집과 사무실입니다. 검찰은 오늘 이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씨는 2021년 9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2021년 윤석열 당시 중수 이과장이 대장동과 관련된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인터뷰 직후 김 씨는 1억 6,500만 원을 신 씨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허위 인터뷰를 대가로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3월 6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됐습니다. 검찰은 법원에 김 씨의 구속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면서도 거짓 인터뷰 의혹을 제시했습니다. 허위 인터뷰를 하는 등 증거인멸 정도가 중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씨는 별건 구속이라며 반발했고 법원은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서는 구속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한 고 최상병의 49제가 오늘 해병대 1사단에서 진행됐습니다. 부대 안에는 최상병을 기리는 흉상이 세워질 예정입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최상병의 순직 49일을 맞아 유해가 안장된 대전 현충원에도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최상병의 묘에는 추모객들이 놓고 간 꽃들이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최상병과 인연은 없지만 안타깝고 슬픈 마음은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 아들 동기고 하기 때문에 좀 마음이 많이 아파요. 뭐랄까. 멀리서 들어오시니까. 처리가 잘 됐으면 확실하게 억울한 죽음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죠. 한 해병 중사는 오랜 시간 묵념을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최상병의 49제는 고인이 생전 복무하던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에서 진행됐습니다. 유가족과 포병 여단 동료 120여 명이 참석해 최상병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습니다. 김계환 사령관과 임성근 1사단장 등 해병대 고위 간부들도 49제에 참석했는데 유족의 요구에 따라 부대 안에서 조용하게 진행됐습니다. 해병대는 부대 안에 최상병의 희생을 기억하기 위한 흉상을 세울 계획입니다. 유족은 동료 부대원들과 함께해 마지막 보내는 길이 외롭지 않았다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지금부터는 현직 경찰관도 함께 어울리다 추락사한 마약 모임과 관련해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 보도해드립니다. JTBC가 당시 집단 마약을 한 그 아파트를 제공하고 함께 마약을 투약하기도 한 혐의를 받는 남성의 과거 범죄 기록을 추적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남성 뒤에 이태원 마약계 대모로 불리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먼저 김한수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지난주 이곳 14층에서 현직 경찰관이 떨어져 숨졌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던 7명과 도망쳤던 8명 모두 마약을 한 혐의 등으로 입건됐습니다. 입건된 사람들 가운데 아파트를 장소로 제공한 A씨가 있었습니다. A씨의 과거 마약 전과 기록을 확인해봤습니다. 2019년 태국에서 3차례에 걸쳐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했고 마약류 의약품을 국내로 몰래 들여왔습니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A씨가 태국뿐 아니라 중국, 말레이시아 등을 오갔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집 주변 사람들도 출장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뭐 출장 중이었다 이러면서 너무 바쁘니까. 그런데 이 판결문에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또 한 명의 인물 B씨가 등장합니다. B씨는 당시 A씨와 태국의 한 클럽에서 엑스터시를 투약했고 공항에서 함께 검거됐습니다. 또 이태원의 한 클럽 주변에서 자주 마약을 거래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B씨의 마약 거래에 클럽 운영을 위해 돈을 벌려고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B씨가 이태원 일대에서 마약계 대모로 불린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전과 기록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지금 서해에선 본격적인 꽃게잡이가 시작됐는데 어민들은 마냥 웃을 수만은 없다고 합니다. 상품성이 없어서 버려지는 꽃게가 워낙 많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건지 밀착카메라 한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날 바다에 나갔던 배들이 지금 막 항구에 들어왔습니다. 싱싱한 꽃게를 옮기고 있는데요. 배에서 옮긴 꽃게로 트럭이 가득 찼습니다. 트럭을 따라가 봤습니다. 이곳은 꽃게 선별장입니다. 이렇게 신선한 꽃게도 있는 반면에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들은 이쪽에다가 버리게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입 주변이 거먹고 그리고 만졌을 때 물렁물렁합니다. 지금 날씨가 덥다 보니 폐기물 업체에서 이걸 가져가기 전에 냄새도 나고 또 파리도 꼬이고 있습니다. 상품성이 없는 꽃게는 폐기물 처리 업체로 옮겨집니다. 이 항구에서만 하루에 많게는 10톤이 넘을 때도 있습니다. 양이 워낙 많아 다 치우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일일에 300kg 이내를 생활 폐기물을 보는데 300kg 이상이 나왔고 도저히 수용 묻을 수 있는 양이니까 무작 처리게 된 거죠. 전문가들은 올해 서해 수온이 섭씨 2도 정도 낮았던 게 꽃게가 제대로 크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게가 단단하게 성장할 때까지 잡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현재 서해 5도 해역 일부를 제외하고 꽃게 금어기는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입니다. 이 금어기를 뒤로 더 늘려 꽃게가 클 시간을 주자는 겁니다. 5월부터 8월까지 산란기가 지나면은 성장을 위해서 탈피를 하게 됩니다. 당장 껍질을 구성하는 영양분 섭취가 완벽하지가 않아가지고 물렁개가 되거든요. 하지만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늦추면은 꽃게는 좋아지는데 이게 빨리 끝날 수가 있다고 그 짧은 시간밖에 안 돼서. 해양수산부는 먼저 폐꽃게 발생 요인 등을 정확하게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여름철 수온하고 또 물렁개 비율 이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금어기 조정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일부 버려진 꽃게는 비료를 만드는 데 쓰이는데 재활용하는 양을 더 늘릴 필요도 있습니다.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액비 생산을 하든지 아니면 어떠한 그 처리 시스템을 좀 빨리 만들어서 꽃게는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이곳 사람들은 웃지 못하고 있습니다. 버릴 수밖에 없는 꽃게가 왜 많은지, 어민도 꽃게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겁니다. 밀착카메라 한민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